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라곰스쿨에서 출간된 이상한 무인 라면 가게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상한 무인 시리즈는 제가 종종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책이 출간됐고 재미있고 신나는 판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비밀은 없어 왕거울면. 콩을 안 먹으니까 키 작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이나 받지. 유나는 콩을 골라내던 젓가락을 쥔 채 굳어버렸다. 요즘 유나의 가장 큰 고민은 작은 키였다. 친구들과 다닐 때면 두 학년이나 어린 동생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고민인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뻔했다. 엄마, 또 내 다이어리 봤지? 책상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거야. 싫으면 내가 좀 알아서 잘 치우던가. 아니,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내 책상 치워달라고 했어? 유나가 큰 소리로 엄마에게 외치자 아빠가 도깨비 눈을 뜨고 호통을 쳤다. 정유나,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유나는 억울하고 속상했다. 도저히 엄마와 아빠와 마주보고 있을 수 없어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왜 날 염탐하는 거야? 나도 비밀이 있는데. 항상 그런 식이었다.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든 유나의 비밀을 캐내곤 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주고받은 쪽지나 편지도 몰래 읽었다. 무인 라면 가게. 엄마 아빠 모르게 해치우는 한 그릇. 유나는 신의 계시처럼 나타난 가게의 텐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부모님 몰래 먹는다는 게 마음에 쏙 들었다. 곧바로 가게에 들어가려는데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그렇다면 독수리 난타 전법을 보여주지. 예전에 엄마가 아빠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 때 바로 이 전법을 써서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유나는 10손가락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버튼을 몽땅 눌러댔다. 삐, 삐. 제발 그만하라는 듯 전자음을 울리면서 문이 열렸다. 가벼운 걸음으로 가게로 뛰어들어간 유나는 평생 매일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엄청난 양의 라면을 보고 입이 벌어졌다. 라면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우리 가게에 베스트 메뉴인 수달 라면을 추천하지. 누가 있는 줄 알고 몸을 돌렸던 유나는 사람 대신 벽에 달린 스피커를 발견했다. 전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좋은데 여기 컵라면은 없나요?
라면 가게에서 굳이 컵라면을 먹겠다고? 네, 냄비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면이 얇아서 국물 맛이 잘 배는 느낌? 추룩. 스피커에서 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이 어지간히 라면을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오래 끓이면 면이 푹 퍼져버리거든요. 용기에 그어진 선보다 물은 3숟갈 정도 덜 넣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딱 20초 후에 불을 꺼야 해요. 그리고 1분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면발이 살짝 바삭하면서 완전 쫄깃쫄깃, 꼬들꼬들해요. 후루룩 순식간에 넘어가죠. 잠깐, 기억할 시간을 줘야지. 물 넣고 20초, 불 끄고 1분. 쫄깃쫄깃, 꼬들꼬들. 스피커의 목소리가 중얼거리며 외우는 동안 유나는 컵라면을 찾아냈다. 크고 둥근 뚜껑에 왕뚜껑이라고 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왕거울면이었다. 작은 글씨까지 합쳐서 읽어보자 비밀은 없어 왕비의 거울라면 이라는 문구가 완성되었다. 옆으로 손을 뻗었던 유나는 그보다 조금 작은 다른 컵라면을 발견했다. 철통같이 지켜줄게. 프라이버시 라면 이었다. 컵라면 이름들이 하나같이 희한했다. 프라이버시 라면을 먹으면 내 비밀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왕거울면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어느 쪽을 원하니? 유나는 고민에 빠졌다. 비밀을 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모르는 엄마 아빠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걸로 할게요. 선택은 한 번뿐이야. 후회하지 않겠어. 유나는 비밀은 없어 왕거울면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다. 계산은 어디서 하면 돼요? 결제는 이미 끝났어. 우리 가게는 돈 대신 라면 레시피를 받거든. 오늘도 꿀팁을 얻었구먼. 냄비로 끓이는 컵라면이라니. 스피커가 즐거워하는 동안 유나는 크고 둥근 용기에서 면 덩어리를 꺼내 냄비에 넣었다. 조리기 화면에 있는 물 적게 버튼과 조리 시작 버튼을 차례로 누른 다음 속으로 딱 20초를 세고 멈춤 버튼을 눌렀다.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에게는 마법 거울이 있었지.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거울은 사실 하늘나라의 한 조각이었어. 호기심 많은 신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몰래 보낸 물건이었지. 라면이 완전히 익는 동안 스피커는 진짜인지 허풍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거울에 끼워진 유리를 1000만분의 1 두께로 얇게 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으로 만들어 라면에 넣었어. 그게 바로 왕비의 거울라면, 줄여서 왕거울면이란다. 유나는 더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부드럽고 섬세한 면은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목구멍을 타고 술술술 넘어갔다. 국물은 새털처럼 산뜻하고 가벼운 풍미를 냈다. 매콤함, 짭짤함, 달콤함의 끝맛은 살짝 새콤했다.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를 갈아 넣은 사과식초 2방울과 사과를 말려 조각낸 프레이크가 들어갔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라면에 새로운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지. 유나는 그 어떤 왕족보다 만족스럽고 흐뭇한 기분으로 면을 먹어치웠다. 이제 라면의 하이라이트, 국물 타임이다. 국물을 양껏 들이마시려고 냄비를 움켜쥐는 순간이었다. 오, 안 돼. 스피커가 다급하게 유나를 제지했다. 너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러면 국물을 남겨둬야 해. 국물을요? 유나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냄비를 잡았던 손을 뗐다. 그때였다. 선명한 오렌지색이었던 라면 국물이 비온 다음 날처럼 맑게 개더니 몇 초 후에는 생수처럼 투명해졌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에 차츰차츰 상이 맺히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거실에서 다투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그러게 애 앞에서 키 얘기는 왜 해? 아, 몰라. 얘가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 마. 멀리 안 갔어. 어디 편의점 같은 데서 과자라도 먹고 있겠지. 어떻게 알아? 유나 손목에 채워준 시계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잖아. 지금 상가에 있다고 나오네. 냄비를 들여다보던 유나는 시선을 휙 돌려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생일 선물로 아빠가 사준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선물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날 염탐하는 장치라고? 유나는 순간 발끈해서 시계를 벗어버리려다가 이내 동작을 멈췄다. 잠깐, 이제 상황이 역전됐잖아.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여보, 나 5만 원만 줘. 또? 저번 주에 10만 원 받아갔잖아. 아니, 그건 박대리 축의금으로 다 썼어.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어. 아빠는 빈 지갑을 열어 보이며 엄살을 떨었다. 우유를 마시며 지나가던 유나가 끼어들었다. 거짓말. 아빠, 성경책 안에다가 5만 원짜리 10장 숨겨놨잖아. 엄마는 안방에서 성경책을 가져왔다. 두꺼운 책을 열자 진짜 지폐가 낙엽마냥 우수수 떨어졌다. 전곡을 찔린 아빠의 얼빠진 표정을 보며 유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라면 가게에서 집까지 고이고이 가져온 종이 냄비 속 라면 국물이 식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려주었다. 엄마도 비밀이 있잖아. 내가? 백화점에서 온 택배 상자, 옷장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빠가 옷장 문을 열어젖히자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뭘 또 샀어? 카드 빵꾸 난 거 메우기도 전에. 패점 세일이라고 해서 좀 샀어. 이거 안 사는 게 손해라고. 엄마와 아빠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유나는 여유롭게 우유 한 잔을 비우고 책가방을 맸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다. 쌤통이다. 이제 알았지? 염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모두가 유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유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엄마, 나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올 거니까 데리러 오지 마.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던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너희들끼리 집에 와? 당연히 엄마가... 유나는 비밀 무기를 꺼냈다. 아빠 몰래 피부과 회원권 끄는 거 다 얘기할까? 그날 학원이 끝난 후 엄마는 정말로 유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유나는 속이 다 후련했다.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핫바를 사 먹고 인형 뽑기 가게에 들러 뽑기도 한판 했다. 그동안 친구들은 데리러 온 부모님을 따라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나야, 넌 부모님 안 오셔? 난 혼자 갈 거야. 유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빨강, 파랑, 초록에 네온사인 조명이 번쩍이는 밤 거리를 걷고 있으니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이 많은 상가를 지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주변이 갑자기 깜깜해졌다. 유나는 살짝 긴장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자 덥수룩한 머리에 검은색 점퍼를 걸친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괜찮아. 겁먹을 거 없어. 나처럼 집에 가는 사람일 거야. 괜찮아. 유나는 속으로 되뇌이면서 침착하려고 애썼다. 갈림길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도 똑같이 방향을 들어 따라왔다.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유나에겐 휴대폰이 없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는 게 귀찮아 집에 놓고 왔다. 학생. 아저씨가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뒤에서 두툼한 손이 어깨를 잡았다. 아저씨는 다그치듯 큰 소리로 물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아, 여기요. 여기서 걸어가기엔 먼데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 그럼 학생이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되겠네. 싫어요. 제가 왜요?
유나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억센 소나기가 유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거 놔주세요. 엄마, 아빠. 유나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 유나를 향해 달려왔다. 유나야, 아빠였다. 유나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걱정되어 나와본 것이었다. 유나를 붙잡고 있던 아저씨는 아빠를 보자마자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 아빠. 유나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무서웠지? 너무 무서웠어. 유나는 아빠에게 안겨 울면서 깨달았다. 엄마 아빠가 매번 유나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유나의 약점을 잡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유나가 무사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걸.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오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무도 오지 말라고 고집부린 건 유나인데도 아빠는 유나를 탓하거나 혼내지 않았다. 그런 아빠의 품이 참 따뜻하고 든든해서 유나는 자꾸만 눈물이 났다.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엄숙하게 명령했다. 왼쪽, 좀 더 왼쪽으로. 아빠는 유나의 지시에 따라 나무 팻말의 위치를 조정했다. 나무 팻말에는 활짝 웃는 얼굴 그림과 함께 노크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유나가 직접 고른 팻말이었다. 연습해볼래. 유나는 신이 나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안에서 문을 닫고는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는 신용을 했다. 아빠가 문 밖에서 큼큼 헛기침하더니 뚝뚝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새침하게 말했다. 아빠는 곧바로 문을 열어젖히는 대신 잠깐 기다렸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정유나의 방이로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럼 이제 유나도 약속시켜야지. 아빠의 말에 유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이 노크 약속을 지켜주면 유나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문을 잠그면 유나가 방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거나 위험한 일이 생겨도 어른들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보여주는 라면 국물은 고민 끝에 세면대에 흘려버렸다. 엄마 아빠가 유나를 염탐하지 않기로 했으니 유나도 엄마 아빠를 염탐할 필요가 없었다. 진짜 자유는 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
유나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라면 가게 이야기를 오늘은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봐야겠다고. 마법의 스프 수달라면, 꽁보리밥 3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점수를 발표하는 중이었다. 오이 달래무침 2점, 청국장 1점. 학교 영양사인 혜원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다. 혹시 3점이 만점인가? 안경을 올리고 가는 눈을 뜨는 교장 선생님에게 혜원은 무안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학부모 위원 중 한 명이 꿍얼꿍얼 불평했다. 아니, 애들이 집에 오면 맨날 배고프다고 해요. 급식 별로라고. 또 다른 학부모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옆 학교는 급식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인터넷에 사진도 자주 올라오고요. 학부모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옆 학교 식판 사진을 구경했다. 치즈가루를 뿌린 닭다리 튀김, 뿌링클이 뿌려진 도넛이 놓인 화려한 식판을 보며 모두가 입이 벌어졌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좀 못하나? 맛깔나게 말이야. 설문조사 결과도 좀 참고해 주세요. 혜원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퇴근길 혜원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걸어갔다. 아까 들은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설문조사대로 만들라고? 그랬다간 온통 불량식품 투성이가 되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자극적인 냄새가 났다. 후각이 예민한 혜원은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은 처음 보는 가게였다. 무인 라면 가게, 뿅가게 만드는 궁극의 맛. 혜원은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면은 몸에 나쁜 음식이다. 살찌고 얼굴 붓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영양사로서 아이들의 취향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혜원은 자기 자신과 내기를 하기로 했다. 키패드를 눌러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미련 없이 돌아서기로. 5555. 급식 모니터링에서 만점 5점을 받지 못한 분풀이로 5만 4번을 눌렀다. 열렸잖아. 마음대로 누른 번호가 맞아떨어진 것도 희한한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더욱 요지경이었다.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끝없이 솟구친 천장이 보였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먹는 거야? 혜원은 새침대기가 되는 새침탕면과 살이 분별이 생기는 사리 곰곰면을 들었다 놨다 했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는 게 일이다 보니 평소엔 단순하게 먹고 싶었다. 인기 메뉴, 추천 메뉴, 그런 건 없나? 드디어 추천 메뉴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군. 벽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달 그림이 그려진 작은 스피커에서 튀어나왔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당신의 취향을 저격 폭격해버릴 최강라면. 냠람라면이 직접 개발한 원앤올리 메뉴 수달라면을 소개합니다. 혜원은 어차피 라면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별 고민 없이 결정을 내렸다. 그걸로 주세요. 카드 되죠? 카드 아니라 레시피.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꿀팁을 알려줘. 그게 라면 값이야. 레시피라면 혜원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였다. 토마토 라면 어때요? 으깬 토마토와 마늘 한 쪽, 양파 반 개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 반 컵과 무가당 토마토 주스, 면을 넣고 스프를 딱 절반만 넣어서 끓이면 완성.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열을 가하면 효능이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그다지 당기지 않아. 혜원의 열띤 설명을 듣고도 스피커는 시큰둥했다. 양배추 라면도 좋아요. 면을 한번 끓여서 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면 기름기를 덜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양배추와 순두부를 가득 넣으면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어서. 스피커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듯 혜원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이상하다고. 라면에 왜 그런 짓을 하지? 왜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면 애초에 라면을 안 먹으면 되잖아. 스피커가 전곡을 찔렀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라면을 찾는 거야,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처럼 화끈하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국물에 푹 빠져서 지긋지긋한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려는 거라고. 혜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영양사로서 아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라면만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없애주는 음식은 떠오르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아는 건 이런 레시피들 뿐이에요. 수달라면으로 한 수 가르쳐주지. 가서 먹어봐. 단 조리는 조리기에 맡기고. 혜원은 고분고분하게 라면을 들고 조리기로 다가갔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해도 라면이지.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무려 라면 40억 개를 먹어 치운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라면학을 전공하고 50년간 라면만 연구해온 김라면 박사는 3,000 종류의 라면에서 핵심 요소만 뽑아내 라면 중에 라면, 라면의 끝판왕을 비밀리에 개발했어. 그게 바로 이 수달라면이지. 하버드에 라면학이 어디
일단 잡숴봐. 빙글빙글 회오리 어묵과 푸짐한 토핑이 곁들여진 라면을 보자 침이 꿀꺽 넘어갔다. 혜원은 그릇째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우선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고기와 해물 향이 목구멍을 타고 살살 올라왔다. 지나친 기름기나 느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가 뻥 뚫리는 개운함과 함께 지쳐있던 온 몸에 활기가 돌았다. 혜원은 젓가락으로 면을 두어 번 훑은 다음 돌돌 말아 입 안에 쏙 밀어 넣었다. 국물과 면을 함께 먹어도 토핑을 하나씩 얹어 먹어도 한꺼번에 섞어 먹어도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혜원은 국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입맛을 다셨다. 최고예요. 끝판왕 인정. 그렇고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수달의 마법 스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혜원은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스프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번쩍번쩍 은색 배경에 강렬한 빨간 글씨가 눈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마법 스프, 뭐든지 맛있어져 라면. 그 스프에는 소, 돼지, 닭, 양, 오리 등 10가지 고기와 문어, 전복, 연어, 장어 등 20가지 해산물과 양파, 고추, 당근, 토란 등 30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핵심 재료가 한 가지 숨어 있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100억을 가져온다 해도 안 돼. 혜원은 욕심이 났다. 그럼 스프를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분석해 보려고요. 그래, 어차피 못 알아낼 테니 상관없지. 계산대 위에 있으니 가져가. 혜원이 고개를 돌리자 분명 아까는 비어있던 계산대 위에 빨간 스프 병이 보였다. 혹시 가게 주인이 맘을 바꾸기라도 할까봐 혜원은 얼른 스프 병을 낚아챘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이 마법 스프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선생님. 책상에 엎드려 자던 혜원은 다급한 부름에 부랴부랴 일어났다. 어제 밤새 수달 스프를 연구하느라 한숨도 못 잔 탓이었다. 그래도 비밀 재료를 알아내지 못했다. 조리 끝났는데요. 배식 전 최종 점검 좀 해주세요. 조리사 선생님의 요청을 받은 혜원은 영양사실과 붙어있는 급식실로 향했다. 혜원이 손수 짠 식단대로 조리된 밥과 국, 반찬들이 은색통에 그득그득 담겨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레라이스랑 대파 달걀국, 고구마 크로켓, 백김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브로콜리 양배추찜이 걱정이네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재료가 2가지나 들어가서. 조리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원은 덜어놓은 반찬들을 시식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소금만 친 브로콜리 양배추찜은 심심한 맛이었다. 어른의 취향에는 딱이었지만 아이들의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기도 했다. 그 정도면 다행이게. 질색하고 달아날지도 몰라. 고민하던 혜원은 가운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스프병을 슬쩍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브로콜리 양배추찜에 스프를 살짝 뿌렸다. 정말 맛있어질까? 혜원은 초조하게 배식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케첩 뿌린 크로켓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다가도 브로콜리 양배추찜을 보고 와라 이 말을 구겼다. 크로켓은 한 개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서 브로콜리는 덜 받으려고 난리였다. 아, 그만 주세요. 그만. 혜원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배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동안 혜원은 쓰디쓴 커피만 홀짝였다. 그때였다. 축구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아이가 먹다만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을 서성였다. 더 먹고 싶은 게 있니? 크로켓 아니면 카레? 아니요, 이거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브로콜리 양배추찜을 가리켰다. 혜원이 미쳐 놀랄 틈도 없이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배식대로 몰려들었다. 저도 더 주세요. 조금 말고 많이 주세요. 저도요. 요칸이랑 요칸에 가득 채워주세요. 혜원은 황급히 급식실을 둘러보았다. 자리에 앉은 모든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브로콜리 양배추찜만 맹렬히 먹는 중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다는 듯이. 얘들아, 밀지 좀 마. 줄 서. 혜원은 집게를 쥔 채 아이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왔다. 아이고, 또 예산 초과네. 혜원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을 쉬었다. 마법 스프 덕분에 급식의 인기가 올라간 것은 다행이지만 그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라 문제였다. 전교생이 급식을 한 번도 아니고 2~3번씩 받아서 먹다 보니 아무리 아껴도 돈이 부족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직 배식이 안 끝났는데 준비한 음식이 동났어요. 조리사 선생님이 영양사실로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또요. 혜원은 급식실로 출동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빈 식판을 들고 조리사 선생님과 신랑이 중이었다. 애호박전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요. 우린 우렁 강된장도 많이 먹고 싶어요. 한국저로 부족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혜원이 주방에서 가지튀김 3통을 들고 와서 나눠준 후에야 급식실은 잠잠해졌다. 마법 스프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매일 벌어지는 일이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교사들도 심지어 모니터링하러 오는 학부모들도 급식에 중독됐다. 요즘 급식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되기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군요. 허허 웃으며 말하는 교장 선생님도 겉절이를 통째로 봉투에 담아가려다 교감 선생님에게 걸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영양사들도 급식을 맛보고 배우러 왔다. 하지만 혜원은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했다. 스프가 얼마 남지 않았어. 먹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스프의 양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빨간 가루로 가득 차 있던 병이 이제는 바닥이 훤히 드러날 지경이었다. 스프 없이는 지금의 맛을 낼 수 없어. 산더미같이 쌓인 잔반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자신을 상상하자 혜원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네. 새벽 3시 라면 가게 앞에 선 혜원은 유리 너머로 새어나오는 환한 조명에 눈을 깜빡였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소심하게 한 발을 들이밀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윙 돌아가는 음료수 냉장고 소리를 빼면 가게 안은 적막했다. 어딘가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혜원이 허공에 손을 휘젓는 몸짓을 해보았지만 벽에 달린 스피커는 조용했다. 주인도 자고 있겠지. 혜원은 벽에 대고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저번에 분명히 라면을 직접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가게 어딘가에 스프 만드는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혜원의 영양사실 책상 서랍에 지금까지 개발한 메뉴의 레시피를 꼼꼼히 정리한 노트가 들어있듯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면 선반 뒤에 일일이 손을 넣어보고 무인 계산기에 달린 서랍도 다 열어보았지만 레시피 노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서랍을 닫으려던 혜원은 멈칫했다. 이 칸은 비었는데 왜 다른 칸들보다 무겁지? 매일 식재료의 무게를 그램 단위로 맞춰가며 측정하는 혜원의 감은 틀림없었다. 영양사의 예민한 손끝으로 서랍 옆면을 더듬어 보자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느껴졌다. 그 부분을 힘주어 잡아당기자 옆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서랍이 툭 튀어나왔다. 찾았다. 두툼한 보라색 표지에 금박으로 아로 새겨진 라면 그림이 전설의 마법사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달라면 레시피라는 글씨 또한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쯧쯧 한심하기는. 스피커의 매몰찬 목소리와 함께 혜원이 쥐고 있던 수첩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휙 떠올랐다. 수첩은 아득한 천장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다.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군. 100년 동안 가게에 갇혀 살고 싶어? 스피커에 부서질 듯한 불효령에 혜원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 감옥도 아니고 가게에 갇힌다니. 이상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잘못했습니다.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레시피를 잠깐만 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고? 전 급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스프만 있으면 아이들이 뭐든 잘 먹어요. 버섯, 파래, 고수까지도요. 도대체 그 비밀 재료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죠?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 네? 스프의 핵심 재료는 희귀한 것도 값비싼 것도 아니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졌던 수첩이 마술처럼 다시 나타났다. 혜원은 스피커의 눈치를 보다가 수첩을 펼쳤다. 위가 20개 달린 한우 안심, 꿈속에서 잡아온 양의 갈비살, 웅녀가 캐온 마늘, 원효대사 해골물 간장 등 기이한 재료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큼직한 스마일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이게 뭐죠? 웃음. 웃음이요? 어떤 음식이든 다 같이 즐겁게 먹을 때 가장 맛있어지는 법.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햇살처럼 밝은 웃음을 넣어 만든 게 수달의 마법 스프라고. 혜원은 가게 한가운데에 우뚝 선 채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혜원의 눈은 항상 아이들의 식판만을 보았다. 얼마나 먹었는지 남겼는지 따지고 감시해 가면서. 정작 급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면 넌 제법 괜찮은 실력의 영양사일 거야. 그러니 이제 레시피는 그만 연구하고 아이들을 연구하라고. 스피커의 진지한 조언은 혜원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는 것이란 걸. 신짜오. 긴 옷자락을 날개처럼 휘날리며 등장한 혜원을 놀란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매달 1일은 세계 음식의 날이래요. 외국의 음식을 먹고 문화도 배워보는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베트남의 날인데 신짜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의 베트남어랍니다. 쌀국수는 베트남 음식이랍니다. 베트남은 매우 더운 나라라서 벼농사를 1년에 서너 번씩 지을 수 있어 쌀이 풍족하거든요. 아이들은 신나게 쌀국수를 먹었다.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급식실에 앉아 원뿔 모양의 종이 모자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베트남 전통 삿갓 농을 만들어보는 특별 이벤트였다.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혜원에게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아이는 혜원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칭찬 상장이라는 제목 아래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영양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맛있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에 매우 칭찬합니다. 혜원은 상장에 적힌 정성 어린 손글씨를 읽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법 스프를 급식에 쓰지 않게 되면서 예전의 인기는 수그러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급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혜원의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다. 저도 가져왔어요. 상장을 든 아이들이 혜원을 애워싸고 와글거렸다. 아이들의 맑은 얼굴에 피어난 예쁜 웃음꽃을 보며 혜원은 깨달았다.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마법이라는 것을. 비밀은 없어 왕거울면. 콩을 안 먹으니까 키 작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이나 받지. 유나는 콩을 골라내던 젓가락을 쥔 채 굳어버렸다. 요즘 유나의 가장 큰 고민은 작은 키였다. 친구들과 다닐 때면 2학년이나 어린 동생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고민인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답은 뻔했다. 엄마, 또 내 다이어리 봤지? 책상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거야. 싫으면 내가 좀 알아서 잘 치우던가. 아니, 내가 언제 엄마한테 내 책상 치워달라고 했어? 유다가 큰 소리로 엄마에게 외치자 아빠가 도깨비 눈을 뜨고 호통을 쳤다. 정윤아,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유나는 억울하고 속상했다. 도저히 엄마와 아빠와 마주보고 있을 수 없어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왜 날 염탐하는 거야? 나도 비밀이 있는데. 항상 그런 식이었다.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든 유나의 비밀을 캐내곤 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주고받은 쪽지나 편지도 몰래 읽었다. 무인 라면 가게. 엄마 아빠 모르게 해치우는 한 그릇. 유나는 신의 계시처럼 나타난 가게의 팻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부모님 몰래 먹는다는 게 마음에 쏙 들었다. 곧바로 가게에 들어가려는데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그렇다면 독수리 난타 전법을 보여주지. 예전에 엄마가 아빠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 때 바로 이 전법을 써서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유나는 10손가락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버튼을 몽땅 눌러댔다. 삐, 삐. 제발 그만하라는 듯 전자음이 울리면서 문이 열렸다. 가벼운 걸음으로 가게로 뛰어들어간 유나는 평생 매일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엄청난 양의 라면을 보고 입이 벌어졌다.
라면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우리 가게의 베스트 메뉴인 수달 라면을 추천하지. 누가 있는 줄 알고 몸을 돌렸던 유나는 사람 대신 벽에 달린 스피커를 발견했다. 전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좋은데 여기 컵라면은 없나요? 라면 가게에서 굳이 컵라면을 먹겠다고? 네, 냄비에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면이 얇아서 국물 맛이 잘 배는 느낌? 추룩. 스피커에서 군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이 어지간히 라면을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오래 끓이면 면이 푹 퍼져버리거든요. 용기에 그어진 선보다 물은 3숟갈 정도 덜 넣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딱 20초 후에 불을 꺼야 해요. 그리고 1분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면발이 살짝 바삭하면서 완전 쫄깃쫄깃, 꼬들꼬들해요. 후루룩 순식간에 넘어가죠. 잠깐, 기억할 시간을 줘야지. 물 넣고 20초, 불 끄고 1분. 쫄깃쫄깃, 꼬들꼬들. 스피커의 목소리가 중얼거리며 외우는 동안 유나는 컵라면을 찾아냈다. 크고 둥근 뚜껑에 왕뚜껑이라고 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왕거울면이었다. 작은 글씨까지 합쳐서 읽어보자 비밀은 없어 왕비의 거울라면 이라는 문구가 완성되었다. 옆으로 손을 뻗었던 유나는 그보다 조금 작은 다른 컵라면을 발견했다. 철통같이 지켜줄게. 프라이버시 라면 이었다. 컵라면 이름들이 하나같이 희한했다. 프라이버시 라면을 먹으면 내 비밀들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왕 거울면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 어느 쪽을 원하니? 유나는 고민에 빠졌다. 비밀을 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모르는 엄마 아빠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걸로 할게요. 선택은 한 번뿐이야. 후회하지 않겠어. 유나는 비밀은 없어 왕 거울면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다. 계산은 어디서 하면 돼요? 결제는 이미 끝났어. 우리 가게는 돈 대신 라면 레시피를 받거든. 오늘도 꿀팁을 얻었구먼. 냄비로 끓이는 컵라면이라니. 스피커가 즐거워하는 동안 유나는 크고 둥근 용기에서 면 덩어리를 꺼내 냄비에 넣었다. 조리기 화면에 있는 물 적게 버튼과 조리 시작 버튼을 차례로 누른 다음 속으로 딱 20초를 세고 멈춤 버튼을 눌렀다. 백설공주의 계모인 왕비에게는 마법 거울이 있었지.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거울은 사실 하늘나라의 한 조각이었어. 호기심 많은 신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몰래 보낸 물건이었지. 라면이 완전히 익는 동안 스피커는
진짜인지 허풍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거울에 끼워진 유리를 1000만분의 1 두께로 얇게 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으로 만들어 라면에 넣었어. 그게 바로 왕비의 거울라면, 줄여서 왕거울면이란다. 유나는 더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부드럽고 섬세한 면은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목구멍을 타고 술술술 넘어갔다. 국물은 새털처럼 산뜻하고 가벼운 풍미를 냈다. 매콤함, 짭짤함, 달콤함의 끝맛은 살짝 새콤했다.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를 갈아 넣은 사과식초 2방울과 사과를 말려 조각낸 프레이크가 들어갔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라면에 새로운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지. 유나는 그 어떤 왕족보다 만족스럽고 흐뭇한 기분으로 면을 먹어치웠다. 이제 라면의 하이라이트, 국물 타임이다. 국물을 양껏 들이마시려고 냄비를 움켜쥐는 순간이었다. 오, 안 돼. 스피커가 다급하게 유나를 제지했다. 너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러면 국물을 남겨둬야 해. 국물을요? 유나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냄비를 잡았던 손을 뗐다. 그때였다. 선명한 오렌지색이었던 라면 국물이 비온 다음 날처럼 맑게 개더니 몇 초 후에는 생수처럼 투명해졌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에 차츰차츰 상이 맺히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거실에서 다투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그러게 애 앞에서 키 얘기는 왜 해? 아, 몰라. 얘가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 마. 멀리 안 갔어. 어디 편의점 같은 데서 과자라도 먹고 있겠지. 어떻게 알아? 유나 손목에 채워준 시계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잖아. 지금 상가에 있다고 나오네. 냄비를 들여다보던 유나는 시선을 휙 돌려 자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생일 선물로 아빠가 사준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선물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게 날 염탐하는 장치라고? 유나는 순간 발끈해서 시계를 벗어버리려다가 이내 동작을 멈췄다. 잠깐, 이제 상황이 역전됐잖아.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여보, 나 5만 원만 줘. 또? 저번 주에 10만 원 받아갔잖아. 아니, 그건 박대리 축의금으로 다 썼어.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어. 아빠는 빈 지갑을 열어 보이며 엄살을 떨었다. 우유를 마시며 지나가던 유나가 끼어들었다. 거짓말. 아빠, 성경책 안에다가 5만 원짜리 10장 숨겨놨잖아. 엄마는 안방에서 성경책을 가져왔다. 두꺼운 책을 열자 진짜 지폐가 낙엽마냥 우수수 떨어졌다. 전곡을 찔린 아빠의 얼빠진 표정을 보며
유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라면 가게에서 집까지 고이고이 가져온 종이 냄비 속 라면 국물이 식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알려주었다. 엄마도 비밀이 있잖아. 내가? 백화점에서 온 택배 상자, 옷장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빠가 옷장 문을 열어젖히자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뭘 또 샀어? 카드 빵꾸 난 거 메우기도 전에. 패점 세일이라고 해서 좀 샀어. 이거 안 사는 게 손해라고. 엄마와 아빠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유나는 여유롭게 우유 한 잔을 비우고 책가방을 맸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다. 쌤통이다. 이제 알았지? 염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모두가 유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유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엄마, 나 오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올 거니까 데리러 오지 마.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던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너희들끼리 집에 와? 당연히 엄마가... 유나는 비밀 무기를 꺼냈다. 아빠 몰래 피부과 회원권 끄는 거 다 얘기할까? 그날 학원이 끝난 후 엄마는 정말로 유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유나는 속이 다 후련했다.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핫바를 사 먹고 인형 뽑기 가게에 들러 뽑기도 한판 했다. 그동안 친구들은 데리러 온 부모님을 따라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나야, 넌 부모님 안 오셔? 난 혼자 갈 거야. 유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빨강, 파랑, 초록에 네온사인 조명이 번쩍이는 밤 거리를 걷고 있으니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이 많은 상가를 지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주변이 갑자기 깜깜해졌다. 유나는 살짝 긴장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자 덥수룩한 머리에 검은색 점퍼를 걸친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괜찮아. 겁먹을 거 없어. 나처럼 집에 가는 사람일 거야. 괜찮아. 유나는 속으로 되뇌이면서 침착하려고 애썼다. 갈림길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도 똑같이 방향을 들어 따라왔다.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유나에겐 휴대폰이 없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는 게 귀찮아 집에 놓고 왔다. 학생... 아저씨가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뒤에서
두툼한 손이 어깨를 잡았다. 아저씨는 다그치듯 큰 소리로 물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아, 여기요. 여기서 걸어가기엔 먼데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 그럼 학생이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되겠네. 싫어요. 제가 왜요? 유나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억센 소나기가 유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거 놔주세요. 엄마, 아빠. 유나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 유나를 향해 달려왔다. 유나야, 아빠였다. 유나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걱정되어 나와본 것이었다. 유나를 붙잡고 있던 아저씨는 아빠를 보자마자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다. 아빠. 유나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무서웠지? 너무 무서웠어. 유나는 아빠에게 안겨 울면서 깨달았다. 엄마 아빠가 매번 유나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 유나의 약점을 잡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유나가 무사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걸.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혼자 오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무도 오지 말라고 고집부린 건 유나인데도 아빠는 유나를 탓하거나 혼내지 않았다. 그런 아빠의 품이 참 따뜻하고 든든해서 유나는 자꾸만 눈물이 났다.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엄숙하게 명령했다. 왼쪽, 좀 더 왼쪽으로. 아빠는 유나의 지시에 따라 나무 팻말의 위치를 조정했다. 나무 팻말에는 활짝 웃는 얼굴 그림과 함께 노크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유나가 직접 고른 팻말이었다. 연습해볼래. 유나는 신이 나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안에서 문을 닫고는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는 신용을 했다. 아빠가 문 밖에서 큼큼 헛기침하더니 뚝뚝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새침하게 말했다. 아빠는 곧바로 문을 열어젖히는 대신 잠깐 기다렸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정유나의 방이로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럼 이제 유나도 약속시켜야지. 아빠의 말에 유나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이 노크 약속을 지켜주면 유나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문을 잠그면 유나가 방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거나
위험한 일이 생겨도 어른들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보여주는 라면 국물은 고민 끝에 세면대에 흘려버렸다. 엄마 아빠가 유나를 염탐하지 않기로 했으니 유나도 엄마 아빠를 염탐할 필요가 없었다. 진짜 자유는 서로 믿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 유나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라면 가게 이야기를 오늘은 다이어리에 한번 적어봐야겠다고. 마법의 스프 수달라면, 꽁보리밥 3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점수를 발표하는 중이었다. 오이 달래무침 2점, 청국장 1점. 학교 영양사인 혜원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다. 혹시 3점이 만점인가? 안경을 올리고 가는 눈을 뜨는 교장 선생님에게 혜원은 무안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학부모 위원 중 한 명이 꿍얼꿍얼 불평했다. 아니, 애들이 집에 오면 맨날 배고프다고 해요. 급식 별로라고. 또 다른 학부모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옆 학교는 급식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인터넷에 사진도 자주 올라오고요. 학부모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옆 학교 식판 사진을 구경했다. 치즈가루를 뿌린 닭다리 튀김, 뿌링클이 뿌려진 도넛이 놓인 화려한 식판을 보며 모두가 입이 벌어졌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좀 못하나? 맛깔나게 말이야. 설문조사 결과도 좀 참고해 주세요. 혜원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퇴근길 혜원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걸어갔다. 아까 들은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설문조사대로 만들라고? 그랬다간 온통 불량식품 투성이가 되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자극적인 냄새가 났다. 후각이 예민한 혜원은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은 처음 보는 가게였다. 무인 라면 가게, 뿅가게 만드는 궁극의 맛. 혜원은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면은 몸에 나쁜 음식이다. 살찌고 얼굴 붓고.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영양사로서 아이들의 취향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혜원은 자기 자신과 내기를 하기로 했다. 키패드를 눌러서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미련 없이 돌아서기로. 5555. 급식 모니터링에서 만점 5점을 받지 못한 분풀이로 5만 4번을 눌렀다. 열렸잖아. 마음대로 누른 번호가 맞아 떨어진 것도 희한한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더욱 요지경이었다.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끝없이 솟구친 천장이 보였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먹는 거야? 혜원은 새침대기가 되는 새침탕면과 살이 분별이 생기는 살이 곰곰면을 들었다 놨다 했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는 게 일이다 보니 평소엔 단순하게 먹고 싶었다. 인기 메뉴, 추천 메뉴, 그런 건 없나? 드디어 추천 메뉴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군. 벽에서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달 그림이 그려진 작은 스피커에서 튀어나왔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당신의 취향을 저격 폭격해버릴 최강라면, 냠람라면이 직접 개발한 원앤올리 메뉴, 수달라면을 소개합니다. 혜원은 어차피 라면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별 고민 없이 결정을 내렸다. 그걸로 주세요. 카드 되죠? 카드 아니라 레시피.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꿀팁을 알려줘. 그게 라면 값이야. 레시피라면 혜원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였다. 토마토 라면 어때요? 으깬 토마토와 마늘 한 쪽, 양파 반 개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 반 컵과 무가당 토마토 주스 면을 넣고 스프를 딱 절반만 넣어서 끓이면 완성.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열을 가하면 효능이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그다지 당기지 않아. 혜원의 열띤 설명을 듣고도 스피커는 시큰둥했다. 양배추 라면도 좋아요. 면을 한번 끓여서 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면 기름기를 덜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양배추와 순두부를 가득 넣으면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어서. 스피커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듯 혜원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이상해. 이상하다고. 라면에 왜 그런 짓을 하지? 왜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면 애초에 라면을 안 먹으면 되잖아. 스피커가 전곡을 찔렀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라면을 찾는 거야,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처럼 화끈하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국물에 푹 빠져서 지긋지긋한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려는 거라고. 혜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영양사로서 아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라면만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없애주는 음식은 떠오르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아는 건 이런 레시피들 뿐이에요. 수달라면으로 한 수 가르쳐주지. 가서 먹어봐. 단 조리는 조리기에 맡기고. 혜원은 고분고분하게 라면을 들고 조리기로 다가갔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라면이지.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무려 라면 40억 개를 먹어 치운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라면학을 전공하고 50년간 라면만 연구해온 김라면 박사는 3천 종류의 라면에서 핵심 요소만 뽑아내 라면 중에 라면, 라면의 끝판왕을 비밀리에 개발했어. 그게 바로 이 수달라면이지. 하버드에 라면학이 어디... 일단 잡숴봐. 빙글빙글 회오리 어묵과 푸짐한 토핑이 곁들여진 라면을 보자 침이 꿀꺽 넘어갔다. 혜원은 그릇째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우선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고기와 해물 향이 목구멍을 타고 살살 올라왔다. 지나친 기름기나 느끼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코가 뻥 뚫리는 개운함과 함께 지쳐있던 온 몸에 활기가 돌았다. 혜원은 젓가락으로 면을 두어 번 훑은 다음 돌돌 말아 입 안에 쏙 밀어 넣었다. 국물과 면을 함께 먹어도 토핑을 하나씩 얹어 먹어도 한꺼번에 섞어 먹어도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혜원은 국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입맛을 다셨다. 최고예요. 끝판왕 인정. 그렇고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수달의 마법 스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혜원은 아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스프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번쩍번쩍 은색 배경에 강렬한 빨간 글씨가 눈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마법 스프, 뭐든지 맛있어져 라면. 그 스프에는 소, 돼지, 닭, 양, 오리 등 10가지 고기와 문어, 전복, 연어, 장어 등 20가지 해산물과 양파, 고추, 당근, 토란 등 30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핵심 재료가 한 가지 숨어 있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100억을 가져온다 해도 안 돼. 혜원은 욕심이 났다. 그럼 스프를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분석해 보려고요. 그래, 어차피 못 알아낼 테니 상관없지. 계산대 위에 있으니 가져가. 혜원이 고개를 돌리자 분명 아까는 비어있던 계산대 위에 빨간 스프 병이 보였다. 혹시 가게 주인이 맘을 바꾸기라도 할까봐 혜원은 얼른 스프 병을 낚아챘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이 마법 스프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선생님. 책상에 엎드려 자던 혜원은 다급한 부름에 부랴부랴 일어났다. 어제 밤새 수달 스프를 연구하느라 한숨도 못 잔 탓이었다. 그래도 비밀 재료를 알아내지 못했다. 조리 끝났는데요. 배식 전 최종 점검 좀 해주세요. 조리사 선생님의 요청을 받은 혜원은
영양사실과 붙어있는 급식실로 향했다. 혜원이 손수 짠 식단대로 조리된 밥과 국, 반찬들이 은색 통에 그득그득 담겨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레라이스랑 대파 달걀국, 고구마 크로켓, 백김치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브로콜리 양배추찜이 걱정이네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재료가 2가지나 들어가서. 조리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원은 덜어놓은 반찬들을 시식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소금만 친 브로콜리 양배추찜은 심심한 맛이었다. 어른의 취향에는 딱이었지만 아이들의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기도 했다. 그 정도면 다행이게. 질색하고 달아날지도 몰라. 고민하던 혜원은 가운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스프병을 슬쩍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브로콜리 양배추찜에 스프를 살짝 뿌렸다. 정말 맛있어질까? 혜원은 초조하게 배식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케첩 뿌린 크로켓을 보고 한박 웃음을 짓다가도 브로콜리 양배추찜을 보고 와라 이 말을 구겼다. 크로켓은 한 개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서 브로콜리는 덜 받으려고 난리였다. 아, 그만 주세요. 그만. 혜원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배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동안 혜원은 쓰디 쓴 커피만 홀짝였다. 그때였다. 축구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아이가 먹다만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을 서성였다. 더 먹고 싶은 게 있니? 크로켓 아니면 카레? 아니요, 이거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브로콜리 양배추찜을 가리켰다. 혜원이 미쳐 놀랄 틈도 없이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배식대로 몰려들었다. 저도 더 주세요. 조금 말고 많이 주세요. 저도요. 요칸이랑 요칸에 가득 채워주세요. 혜원은 황급히 급식실을 둘러보았다. 자리에 앉은 모든 아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브로콜리 양배추찜만 맹렬히 먹는 중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다는 듯이. 얘들아, 밀지 좀 마. 줄 서. 혜원은 집게를 쥔 채 아이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왔다. 아이고, 또 예산 초과네. 혜원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을 쉬었다. 마법 스프 덕분에 급식의 인기가 올라간 것은 다행이지만 그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라 문제였다. 전교생이 급식을 한 번도 아니고 2-3번씩 받아서 먹다 보니 아무리 아껴도 돈이 부족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직 배식이 안 끝났는데 준비한 음식이 동났어요. 조리사 선생님이 영양사실로 뛰어 들어오며 외쳤다. 또요. 혜원은 급식실로 출동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빈 식판을 들고 조리사 선생님과 실랑이 중이었다. 애호박전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요. 우린
우렁 강된장도 많이 먹고 싶어요. 한국저로 부족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혜원이 주방에서 가지튀김 3통을 들고 와서 나눠준 후에야 급식실은 잠잠해졌다. 마법 스프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매일 벌어지는 일이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교사들도, 심지어 모니터링하러 오는 학부모들도 급식에 중독됐다. 요즘 급식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되기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군요. 허허 웃으며 말하는 교장 선생님도 겉절이를 통째로 봉투에 담아가려다 교감 선생님에게 걸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영양사들도 급식을 맛보고 배우러 왔다. 하지만 혜원은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했다. 스프가 얼마 남지 않았어. 먹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스프의 양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빨간 가루로 가득 차 있던 병이 이제는 바닥이 훤히 드러날 지경이었다. 스프 없이는 지금의 맛을 낼 수 없어. 산더미같이 쌓인 잔반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자신을 상상하자 혜원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네. 새벽 3시, 라면 가게 앞에 선 혜원은 유리 너머로 새어나오는 환한 조명에 눈을 깜빡였다. 다행히 손님은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소심하게 한 발을 들이밀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윙 돌아가는 음료수 냉장고 소리를 빼면 가게 안은 적막했다. 어딘가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혜원이 허공에 손을 휘젓는 몸짓을 해보았지만 벽에 달린 스피커는 조용했다. 주인도 자고 있겠지. 혜원은 벽에 대고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저번에 분명히 라면을 직접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가게 어딘가에 스프 만드는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혜원의 영양사실 책상 서랍에 지금까지 개발한 메뉴의 레시피를 꼼꼼히 정리한 노트가 들어있듯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면 선반 뒤에 일일이 손을 넣어보고 무인 계산기에 달린 서랍도 다 열어보았지만 레시피 노트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서랍을 닫으려던 혜원은 멈칫했다. 이 칸은 비었는데 왜 다른 칸들보다 무겁지? 매일 식재료의 무게를 그램 단위로 맞춰가며 측정하는 혜원의 감은 틀림없었다. 영양사의 예민한 손끝으로 서랍 옆면을 더듬어 보자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느껴졌다. 그 부분을 힘주업 잡아당기자 옆면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서랍이 툭 튀어나왔다. 찾았다. 두툼한 보라색 표지에 금박으로 아로 새겨진 라면 그림이 전설의 마법사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달라면 레시피라는 글씨 또한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쯧쯧, 한심하기는. 스피커의 매몰찬 목소리와 함께 혜원이 쥐고 있던 수첩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휙 떠올랐다. 수첩은 아득한 천장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다.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군. 100년 동안 가게에 갇혀 살고 싶어? 스피커에 부서질 듯한 불효령에 혜원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다. 감옥도 아니고 가게에 갇힌다니. 이상한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잘못했습니다.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레시피를 잠깐만 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고? 전 급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스프만 있으면 아이들이 뭐든 잘 먹어요. 버섯, 파래, 고수까지도요. 도대체 그 비밀 재료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죠?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군. 네? 스프의 핵심 재료는 희귀한 것도 값비싼 것도 아니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졌던 수첩이 마술처럼 다시 나타났다. 혜원은 스피커의 눈치를 보다가 수첩을 펼쳤다. 위가 20개 달린 한우 안심, 꿈속에서 잡아온 양의 갈비살, 웅녀가 캐온 마늘, 원효대사 해골물 간장 등 기이한 재료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큼직한 스마일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 이게 뭐죠? 웃음. 웃음이요? 어떤 음식이든 다 같이 즐겁게 먹을 때 가장 맛있어지는 법.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햇살처럼 밝은 웃음을 넣어 만든 게 수달의 마법 스프라고. 혜원은 가게 한가운데에 우뚝 선 채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혜원의 눈은 항상 아이들의 식판만을 보았다. 얼마나 먹었는지 남겼는지 따지고 감시해 가면서. 정작 급식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면 넌 제법 괜찮은 실력의 영양사일 거야. 그러니 이제 레시피는 그만 연구하고 아이들을 연구하라고. 스피커의 진지한 조언은 혜원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는 것이란 걸. 신짜오. 긴 옷자락을 날개처럼 휘날리며 등장한 혜원을 놀란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매달 1일은 세계 음식의 날이래요. 외국의 음식을 먹고 문화도 배워보는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베트남의 날인데 신짜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의 베트남어랍니다. 쌀국수는 베트남 음식이랍니다. 베트남은 매우 더운 나라라서 벼농사를 1년에 서너 번씩 지을 수 있어 쌀이 풍족하거든요. 아이들은 신나게 쌀국수를 먹었다.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급식실에 앉아 원뿔 모양의 종이 모자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베트남 전통 삿갓 농을 만들어보는 특별 이벤트였다.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혜원에게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아이는 혜원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칭찬 상장이라는 제목 아래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영양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맛있고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에 매우 칭찬합니다. 혜원은 상장에 적힌 정성 어린 손글씨를 읽고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법 스프를 급식에 쓰지 않게 되면서 예전의 인기는 수그러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급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혜원의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다. 저도 가져왔어요. 상장을 든 아이들이 혜원을 애워싸고 와글거렸다. 아이들의 맑은 얼굴에 피어난 예쁜 웃음꽃을 보며 혜원은 깨달았다.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마법이라는 것을.